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국가 브랜드죠. 다이나믹 코리아, 아주 격동적인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있었죠. 박수영 기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운 국가 브랜드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놓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2002년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고 이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I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좀 더 나와야 정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I, 우리가 생각하기엔 I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한글의 천지인의 인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통과 또 현대적인 감각을 담은 또 다른 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양쪽에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이 세로 L 같은 이 두 막대 이거는요.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에 그 건곤감리를 반영을 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세로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요,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을 반영하는 장면들도 저희가 홍보송 자료로 많이 나왔는데 이 영상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동안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다이나믹이 아닌 크리에이티브로 새롭게 전통과 그리고 현대를 같이 담아서 이런 한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뭐 한류도 보이고요. 아까 뭐 알파고와 대결할 때 이세돌 씨도 보이고 지금 그리고 이 현대적인 감각을 상징하는 동대문 DDP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게 이제 창조만으로 이제 승부할 때가 왔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질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창조란 말이 좀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체부가 당초 이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창의, 열정, 화합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국내외 의견을 모아서 이 크리에이티브, 창의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예전엔 다이나믹 코리아, 그렇지, 우리나라 역동적이지 하면서 딱 맞다 싶었는데 이게 뭐 해가 지나면 십몇 년 지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저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는 게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 선진국들은 국가 브랜드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에서 저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건 좋지만 과연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다이나믹 코리아하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해외에서 얼마나 통할까는 그런 의미 들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서울은 아이서울유라고 그럽니다. 그거하고는 뭐가 또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브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혀 소구력이 없어지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더 교양 있게, 더 유능하게, 더 품위 있게 활동하면 저절로 대한민국 위상은 올라간다라고 저는 평상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외교관이자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부 차원의 브랜드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를 DJ가 월드컵을 앞두고 만들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적인 코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의를 얻으려면 좀 많이 쉬어야 되잖아요. 휴가철 맞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와 관련돼서 오늘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이 거제도에 있는 바위섬 해금강이라는 곳입니다. 저곳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적실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공무원들, 장관들 솔선수범해서 올해 여름 휴가는 국내 여행으로 하고 국내 여행지에서 돈도 쓰고 좀 먹고 하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저기 거제도의 해금강을 숨어있는 보석 같은 휴양지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또 한 군데 지금 나오는 데가 바로 울산 태화강변에 있는 심리대숲이라는 대나무 숲입니다. 도심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저곳 역시도 굉장히 명소다. 장관들이나 공무원들, 기업인들 역시도 저곳에 가서 올해 여름을 보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저곳 두 곳 아름답다고 한 건 아름다운 곳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필 왜 두 곳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박 대통령이 저
두 군데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 아마 더 본격화될 수도 있는데 조선 해운업계가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 사는 그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조선해운업계. 경기가 지금 안 좋고 굉장히 민심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체 그 국가의 내 수진작을 위해서도 거기서 좀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울산과 거제를 딱 찍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모습 보이는데 보여드린 이유가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참 길게, 자주, 또 고급스럽게 보내곤 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휴가 가는 거 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작년에 아예 안 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임기 4년 동안 뭐 131일 동안 1년 평균 33일을 쓴 것이고요. 다닌데도 뭐 미국 명승지 하와이 이런 데서에서 뭐 플로리다 골프장까지 안 간 곳은 없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꼼꼼하게 벌지만 휴가만큼은 한 1년에 한 달을 꼬박꼬박 챙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통령들만의 차이인지 아니면 각국의 여름 휴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한 달씩 휴가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휴가 모습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곁에 보이는데 대통령의 휴가 사진 저희 몇 년 전에 공개된 건데 혼자 있었다는 것. 2013년 취임 첫 해만 저도를 방문했었고요. 네. 2014년 작년이었던 2015년에는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참모들이 뭐 좀 다른 데 가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경내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저 사진을 보면 휴가철에 혼자서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 가족이 곁에 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볼 땐 저도 저 사진은 굉장히 저기 인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보여주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사실은 좀 쉬셔야죠. 뭐 국정이 아무리 힘들고 그러더라도. 근데 다만 하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국내 여행을 강조하면서 외국 저기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 거는 모순입니다. 아, 우리는 우리 공직자에게 국내 여행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외국 가서 들었어요. 국내에서 국내 여행 가라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라 그러면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의 해외 휴가, 특히 대통령 휴가 언제나 우리 대통령이 별 부담 없이 해외로 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요? 10년 내에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9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